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우!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생활 속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아마 이 영상이 기술 과정에서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빠르게 달려왔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열심히 영상 보고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 되게 놀랐던 게 조금 잠깐 쉬어가자면 기술 과정을 한 강의가 다들 조회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과정이 우리 주변에 영상 강의가 올라온 게 별로 많이 있지 않구나. 그래서 내 영상이 조회수가 높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굉장히 뿌듯하게 영상 찍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좀 신경 좀 써봤죠. 저번보다는 아니지만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기술 과정을 좀 신경 써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기도 하고 또 진짜 생각해보면 주변에 기술 과정 강의 영상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필기 같은 거 따라서 같이 쓰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필기를 좀 신경 써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용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등 이런 여러 가지 매체 등을 통하여 뉴스나 일기예보, 음악, 영상처럼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얻은 정보를 편지나 전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필요한 자료,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 처리하여 효과적으로 주고받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나 방법을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은 이걸 좀 말씀드리자면요. 자료라는 것은 단순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말하지만 그 자료 중에서 의미가 있는 형태로 처리한 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해요. 자료는 좀 날 것이고 정보는 좀 손을 댄 것? 이런 느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간은 의사소통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한 정보를 공유해 왔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은 교육과 산업, 문화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활용되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혁신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죠.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은 시대의 발전 단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속성, 소통성, 보존성, 정확성, 융합성, 약속성 등과 같은 6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속성. 대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달하는 것을 신속성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정보를 지구촌 곳곳에 여러 사람과 주고받으며 공유한다는 것은 소통성. 대용량의 정보를 저장하고 보존하여 필요한 시기에 쉽게 이용하는 것을 보존성. 자료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원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정확성.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 등이 다른 기술 영역과 융합되는 것을 융합성, 그리고 서로 약속된 신호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약속성, 즉 신속성, 소통성, 보존성, 정확성, 융합성, 약속성. 다시 신속성, 소통성, 보존성, 정확성, 융합성, 약속성. 마지막 신속성, 소통성, 보존성, 정확성, 융합성, 약속성. 요 6가지의 특성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정보통신 기술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보를 생산하거나 처리하여 효과적으로 주고받는 데 이용되는 모든 과정을 체계화한 것을 얘기합니다.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은 투입 과정 산출 및 되먹임의 관계를 통하여 관련된 구성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자, 투입 준비 단계죠.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로서 사람, 정보통신기기, 다양한 정보의 형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입 과정에는요, 방송 촬영, 그리고 전자우편 작성, 전화 발신, 화상통화 발신, 기사 취재, 보고서 입력 등이 있고요. 이때 다양한 기기나 인력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정 단계에서는요, 그 입력된 자료나 정보를 가공하고 처리하여 전송하게 되는데요. 뭐 안테네와 인공위성, 방송국 또는 신문사, 무선 데이터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공하고 처리하고 전송합니다 라고 하거든요. 가공은 입력된 자료를 정해진 방법에 따라 가공하고 편집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며, 처리하는 것은요, 생산된 정보를 저장하고 변환하여서 출력 장치로 보낼 수 있도록 처리하는 거고요. 전송은 정보를 전기 신호로 압축하고 변환해서 다른 단말 장치로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산출 단계에서는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수신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영상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그 단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송신이나 수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되먹임의 단계로 돌아가서 해결하게 됩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송신은 보내는 거고요. 수신은 받는 거예요. 아니면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말이 뭐냐면, 보낸 사람이,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가 안 나와 있다라는 게 발신자 표시 제한이거든요. 수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발신자 표시 제한을 기억해 주시고, 발신은 보내는 거, 수신은 받는 거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송신자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정보를 송신기에서 전송 가능한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송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송 매체를 통하여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전송된 신호는 수신기를 통해서 원래의 신호로 변환이 되고요. 그 수신기를 통해서 수신자는 원래의 신호로 변환된 그 정보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가 있고요. 디지털 신호가 있어요. 어쨌든 송신은 보내는 거, 수신은 받는 거. 송신기에서는 이제 원래 그 정보를 송수신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고, 수신기에서는 그것을 원래의 신호로 변환하는 거예요. 자, 휴대전화의 통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가 적어도 하나의 기지국 영향권에 들어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전파를 통해 근처의 기지국과 연결이 되고요. 기지국과 기지국은 광케이블, 통신 위성 등을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휴대전화는 수시로 근처의 기지국 교환기에 자신의 위치를 등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전화가 오면 그 기지국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벨소리가 울리게 되는 것이죠. 전국 어디에서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고, 휴대전화와 기지국 사이에서 서로 전파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우리의 전화 한 번 통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기술은요, 그 형태에 따라서 음성통신, 이미지통신, 영상통신, 데이터통신, 그리고 멀티미디어 통신, 이렇게 총 5가지의 통신 형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구성한 멀티미디어 통신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멀티미디어 통신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서 편리한 생활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 총 5가지 있었어요. 음성통신, 이미지통신, 영상통신, 데이터통신, 멀티미디어 통신. 다시 음성통신, 이미지통신, 영상통신, 데이터통신, 멀티미디어 통신. 자, 음성통신부터 봅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음성, 음악 등의 소리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요. 이미지통신, 그림, 사진, 도표 등의 정지된 정보를 스캐너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자, 영상통신은요, 움직이는 영상과 더불어 소리가 포함된 그 정보를 전기신호로 바꾸어서 전송하게 됩니다. 데이터통신은요, 문자나 숫자 정보 등을 디지털 코드 신호로 변환하고요. 그것을 정손하는 통신으로서 적은 용량을 차지하면서도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멀티미디어 통신은 고속, 대용량 통신만의 발달로 문자나 음성, 이미지, 영상 등의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디지털 형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신을 말합니다.
자, 짜잔. 자, 우리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는요, 전기통신 이전의 시대와 전기통신 이후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 그것도 맞지만,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자, 인간은 원시 시대부터 의사 전달을 위한 통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문자가 없던 초기의 인류는 동물의 소리를 흉내내거나 그 몸짓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였고 바위나 벽에 그림을 그려서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 언어의 사용과 문자의 발명으로 경험과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상호 교류의 폭을 확대하게 되었고요. 특히 인쇄술의 발명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축적하고 대량의 문서를 빠르고 멀리 보급할 수 있게 되어서 사회 문화의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즉, 전에는 좀 원초적이었다면 그 후에는 여러 가지 많은 발명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정보통신 이전에는 신호연이나 파발, 봉화 등 신호연은 신호를 보내는 연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발은 말타기, 봉화는 봉에 있는 연기를 내뿜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인 직지심체 요절은 우리나라의 인쇄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린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이전부터 갑시다. 자, 전기통신 이전의 시대. 일단 소리나 몸짓부터 시작했어요. 원시 시대는요, 얼굴의 표정이나 몸짓, 동물의 소리, 흉내 등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였는데 점차 발전하여 이집트의 상형 문자, 그림으로 표현한 문자를 사용하고요. 인쇄술이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직지심체 요절이 최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이용하여 문서를 대량으로 인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부터 전기통신이 이제 발달하면서 그 이후의 시대부터는요, 전신기라는 걸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기, 전화기, 무선 전신기, 라디오, 텔레비전, 애니악, 통신 위성, 텔스타 1호, 휴대전화, 월드와이드 웹, 그리고 유비쿼터스 이렇게 있거든요. 전신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전신기, 전화기, 무선 전신기는요, 다 19세기예요. 19세기. 그래서 전신기부터 보면은 전신기라는 것은 모스부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통신기기로서 미국의 모스가 발명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기라는 것은 미국의 벨이 전화기를 이용하여 음성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직접 전달하게 되는데요. 음성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직접 전달한다. 자, 전화기가 벨이잖아요. 그래서 링 더 벨, 막 이렇게 할 때 벨 있잖아요. 여기서 따온 것 같아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외우면 편하더라고요. 전화기, 벨. 미국의 벨.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자, 무선 전신기. 이탈리아의 마르코니가 발명한 무선 통신이 가능한 전신기로서 항해 중인 배나 비행기와의 교신이 가능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9세기에서의 특징은 전신기, 전화기, 무선 전신기. 자, 전신기는 모스가 발명했어요. 다 전신기와 전화기는 미국 사람이, 무선 전신기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신기는 일단 모스 부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통신기기로서 누가? 미국의 모스가 발명하였고요. 전화기는 미국의 벨이 그 음성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서 발명하였고, 무선 전신기는 이탈리아의 마르코니가 무선 통신이 가능한 전신기를 발명했는데 이게 항해 중인 배나 비행기와의 교신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20세기로 넘어갈게요. 라디오 갑니다. 방송국에서 송신하는 그 전파를 소리로 변환하여 재생하는 기기로서 무선 통신의 발달로 등장하게 됩니다. 라디오. 자, 그 다음에는 텔레비전. 전파를 통해 들어온 영상 신호와 음성 신호를 화면과 스피커로 동시에 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파를 통해 영상 신호와 음성 신호가 같이 오는데 그거를 영상 신호는 화면으로, 음성 신호는 스피커로 동시에 전달하는 것이 이 텔레비전이라는 거고, 애니악이라는 것은 진공관을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다목적용 컴퓨터라고 해요. 그래서 애니악 하면은 컴퓨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공관을 이용한다라는 거. 자, 통신위성 텔스타 1호. 이거는 지구에서 이
희미한 텔레비전 신호를 그 신호를 100억 배로 증폭시켜서 다시 지구로 전송하는 역할을 이 통신위성 텔스타 1호가 했어요. 이것도 20세기. 자, 휴대전화, 무선통신이 가능한 전화기로서 점차 발전해서 다양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자나 전자우편 등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20세기. 마지막 20세기, 월드와이드 웹.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용하기 쉽게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우리가 그래서 www.kr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서 W가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해요. 마지막은 유비쿼터스가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뜻으로서 사용자가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 기술 환경을 유비쿼터스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면 외워야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소리나 몸짓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리, 몸짓, 이탈리아 마르코니 생각하다가 자, 소리나 몸짓, 이집트 상형 문자, 그리고 인쇄술,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로서 문서를 대량 인쇄하였다. 자, 소리나 몸짓은 일단은 그 원시 시대, 그리고 이집트 상형 문자, 그리고 인쇄술. 인쇄술은요, 15세기예요. 인쇄술은 15세기. 이거 그냥 써놓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써놓을게요. 15세기. 자, 그리고 전신기부터 갈게요. 전신기는요, 미국의 모스가 발명했어요. 모스 부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예요. 그 다음에 전화기는요, 미국의 벨이 발명했었죠. 전화기는 우리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무선 전신기는요, 이탈리아의 마르코니가 발명해서 항해 중인 배나 비행기와의 교신을 가능하게 했었고, 그 다음은 라디오 나왔었어요. 라디오는 방송국에서 통신하는 그 전파를 소리로 변환하여서 재생하는 기기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선통신의 발달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은 영상 신호와 음성 신호를, 영상 신호는 화면, 음성 신호는 스피커로 동시에 전달하게 됐었죠. 자, 그리고 애니악이라는 것은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됐었어요. 진공관을 이용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다목적 컴퓨터. 그 다음에는 통신위성 텔스타 1호. 이거는 100억 배 증폭시켰다. 지구에서 올린 희미한 그 TV 정보를 100억 배 증폭시켜서 다시 지구로 전송하는 역할. 자, 휴대전화는요,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는 전화기는 전화기인데 무선 통신이 가능한 전화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월드와이드 웹은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용하기 쉽게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 기술 환경. 자, 그러면 소리나 몸짓, 이집트 상형 문자, 그리고 인쇄술, 그리고 전신기, 전화기, 무선 전신기, 라디오, 텔레비전, 애니악, 그리고 통신위성 텔스타 1호, 휴대전화, 그 다음에 월드와이드 웹, 유비쿼터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15세기는 인쇄술, 그리고 19세기는 전신기, 전화기, 무선 전신기, 20세기로 넘어가면 라디오, 텔레비전, 애니악, 그리고 통신위성 텔스타 1호, 휴대전화, 월드와이드 웹. 유비쿼터스는 그 세기가 몇 세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말을 안 하고 있을게요. 자, 전신기는요, 누가 했나요? 전신기, 미국의 몇 세기에? 우선 전신기는 19세기에 미국의 모스가 그 모스 기호를 이제 전기 신호로 바꾸겠다. 그리고 전화기는 미국의 벨이 발명했다. 19세기에. 그래서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거. 무선 전신기는 이탈리아의 마르코니가. 그래서 항해 중인 배나 비행기와의 교신이 가능하게 했고요. 라디오, 텔레비전, 애니악, 통신위성 텔스타 1호, 휴대전화, 월드와이드 웹, 유비쿼터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세기에는 전기 신호로 통신하는 전신기와 전화기가 등장해서 전기통신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고요. 멀리 떨어진 지역 간에도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여러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소식을 전하면서 인류의 생활 방식을 변화하게 만들었고요.
또한 컴퓨터의 등장, ENIAC, 그것의 등장으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통신기술, 이거는 그렇지. 통신위성 텔스타 1호를 말하는 거겠죠? 이거는 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을 가져왔으며 휴대전화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유비쿼터스의 가속화, 정보통신 기술과 여러 기술 간의 융합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었어요. 또한 모든 사물과 기기가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미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기가는 이렇게 끝이고요. 네, 기가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